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이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변한 게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 요구설이 불거진 다음 날 국회로 정상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응해 할 일을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던 전날과 달리 용산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도 직접 인정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정의 신뢰가 깨졌다는 관측엔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질문엔 자신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생각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외치며 평소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당 영입인재 환영식 뒤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는데 당 안팎에서 거론된 거취 논란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용산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서 여권 내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참석해왔던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시작 30분 전에 불참 결정이 통보됐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감기 기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비밀로 분류되는 대통령의 건강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때문 아니냐는 관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위원장의 사퇴 거부와 언론 플레이를 두고 뒤통수 맞았다 통제불능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을 만난 뒤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원색적인 발언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양측이 갈등 봉합보단 전면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언급되는 여권 내분에 대해 곱지 않은 국민적 시선도 부담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이 정리돼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취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른바 최측근과 벌이는 신구 권력 충돌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과하자는 쪽과 그러면 야당에만 도움된다는 측이 맞서면서 내용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천명한 당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거듭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지만은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친윤 주류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영남권 중진인 김영선 의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여당 내에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며 기존 당 주류를 정조준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른바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20명 가까이는 경선 득표율의 최소 20%가 깎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하자 용산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장 급한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 한 번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무 개입은 이해 충돌이자 직권남용,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주요 불씨가 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문제 삼으며 특검을 통한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 비명계에 잇따른 탈당 등 내용 수습에 고심하던 민주당에선 갑작스러운 여당발 변수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당의 분열 양상이 선거 전략상 나쁠 건 없는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